안녕하세요. 벨찬쌤입니다. 오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요. 감귤과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루방이 있습니다. 자, 바다와 감귤, 돌하루방 하면은 떠오르는 지역 어딘가요? 아마 모두 다 제주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몇 개만 보고도 제주도를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런 바다와 감귤, 돌하루방 같은 것들이 바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제주도의 특성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학습할 지역성이란 개념인데요. 지역성은 이처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성을 말해요. 자, 전라북도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죠. 이런 게 바로 지역성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에는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갯벌의 진흙을 이용한 보령 머드 축제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을 활용한 축제, 이것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이 보령이라는 지역만의 특성이죠. 이런 것이 바로 지역성이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통영이란 지역은 보이는 사진처럼 아름다운 섬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통영의 지역성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지역성은요, 그 지역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지역들처럼 전주하면은 한옥마을이 떠오르고, 보령하면은 머드축제가 떠오르고, 통영하면은 아름다운 섬들이 떠오르는 이러한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지역들을 알고 그 지역에 가고 싶고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나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성이 강하고 뚜렷한 지역일수록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었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지역성이 뚜렷한 여러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고 보존할 만하다고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기관인데요. 인류가 보존해야 될 유산들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그런 단체예요. 이런 유네스코에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겠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은요, 세계 자연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지정된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역된 우리나라 지역은요,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요, 또 제주도에 성산 일출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가 있습니다. 이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는요, 검은 오름이 생기면서 그 일대 용암 동굴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일대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제주도에 있네요. 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들은요, 서울에 종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죠. 그리고 수원의 화성과 경주의 문화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역화 전략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지역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지역화 전략이란 지역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지역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지역성을 만드는,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을 만드는 지역화 전략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겠죠. 지역화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브랜드가 있고 지리적 표시가 있고 장소 마케팅이 있는데 그 중에 지역 브랜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이커 또는 상표라고도 해석이 되죠. 자, 그 의미는요,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 브랜드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나 슬로건, 캐릭터 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고나 슬로건,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상표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 브랜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고나 슬로건, 캐릭터 등을 만들 때 당연히 그 지역과 관련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매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지역 브랜드의 포인트입니다. 자,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원도 평창이란 지역의 슬로건은요, 해피 700입니다.
자, 이게 지역과 관련 없으면 안 되겠죠? 이 강원도 평창은 평균 해발 고도가 700m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700m의 해발 고도가 사람에게 행복함을 준다라고 해서 해피 700이라는 슬로건을 만든 거예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거죠. 그리고 평창의 캐릭터로 눈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평창은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죠. 그런 자연적 특성을 활용한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이처럼 지역 브랜드를 만들 때는 해당하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양평 같은 경우에는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역인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행복 양평이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보령이라는 지역은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보령의 캐릭터 머도리와 머순이를 만든 거고요. 자, 전주라는 지역은요, 이렇게 한바탕 전주 세 개를 비빈다 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네요. 전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비빔밥, 비빈다 이렇게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남해라는 지역은 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해요 보물섬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만든 거고, 또 울산은 돌고래, 고래와 관련된 박물관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캐릭터 해우리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브랜드를 만듦으로써 지역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역화 전략은 바로 지리적 표시입니다. 그 의미는요, 원산지의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성 녹차라고 하는 녹차 티백이 있습니다. 이 녹차 티백에 들어가는 녹차의 원산지가 바로 보성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원산지 지역 이름 보성을 상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차 티백의 이름을 보성 녹차라고 상표 등록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티백에 들어있는 녹차가 보성에서 생산되었지만 보성 녹차라고 쓸 수도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 녹차가 중국산 녹차인데 그 녹차 티백의 제품을 보성 녹차라고 할 수 없겠죠.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품 생산지의 기후, 지형, 토양 등 지역의 독특한 재배 방법으로 생산이 돼야지. 쉽게 말하면은 상표권으로 사용하고 싶은 지명에서 재배가 되고 만들어진 제품만 지리적 표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품질도 우수해야지만 지리적 표시를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인증 마크가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보성 녹차는 보성에서 만들어진 녹차를 활용했고 그 품질도 우수해.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를 주겠어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효과는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가 찍힌 보성 녹차는 보성에서 재배된 녹차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이 보호가 되겠죠. 괜히 막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짓으로 막 보성이란 이름을 붙여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지리적 표시 마크로. 같은 맥락으로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 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아, 녹차 하면은 보성이지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쌓이니까 이 보성 녹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질 테고, 또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도 육성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가 붙은 보성 녹차는 정말 보성에서 재배된 녹차로 만들어진 것이라 굉장히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상품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앞서 얘기한 보성 녹차가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 제1호 상품 보성 녹차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횡성 한우라던가 이천 쌀이라던가 순창 고추장, 청송 사과, 영동 포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상품입니다. 자, 세 번째 지역화 전략으로는요, 장소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에요. 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홍보와 판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장소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소 마케팅입니다. 당연히 홍보하고 판매할 때 그 지역만의 매력을 갖고 홍보하고 판매하겠죠. 지역성이라던가 장소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장소 자산이라는 거는요, 그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뭐 하천이라던가 산, 바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미술관, 박물관 같은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장소 마케팅을 하는 전략은요.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사례를 좀 보자면요. 김제라는 곳은요. 평야가 아주 넓어서 수평선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김제 지평선 축제를 열고 있고요. 진주라는 지역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기 위한 통신 수단으로 강에 등을 띄워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나 지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역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역 브랜드, 지리적 표시, 장소 마케팅, 이러한 지역화 전략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효과는요.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뚜렷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매력이 커지면은 그 매력을 활용한 다양한 기업들이 지역 안에 유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역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말하고요. 지역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지역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 동굴개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서울의 종묘와 수원 화성, 경주 문화유적지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지역화 전략으로 지역 브랜드를 얘기했죠.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로고나 슬로건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평창의 햇빛 700이라는 슬로건, 또 보령의 머도리와 머순이 같은 캐릭터가 있었죠. 자,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의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지리적 표시의 효과로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이 보호된다는 것, 안정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지역 특산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보성 녹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지리적 표시 상품이고요. 또 횡성 한우라던가 이천 쌀 같은 것들이 지리적 표시의 사례가 되었죠. 장소 마케팅은요,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제 지평선 축제라던가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있었죠. 자, 지역화 전략의 효과는 주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것,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것,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로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들이 있었죠.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